충남 아산에서 정말 믿기지 않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냥 멀쩡히 내 갈 길 잘 달리고 있는 택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겁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안전하게 운전하시던 그 베테랑 택시기사가 갑자기 택시 안에서 숨진 겁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들이닥친 정체불명의 저물체 때문이었습니다. 저게 뭐죠? 운전석 창문까지 뚫고 날아왔다고 하던데 저게 바로 한 80cm 보이는 철기둥. 저게 뭐예요? 네, 이게 너무나 좀 충격적인 사고인데 저 철기둥이 우리 도로 그 중앙 분리대에 설치가 된 그 철기둥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 분리대? 그렇습니다. 그 어제 새벽 4시경에 이 6차선 도로에서 이제 택시가 속도를 준수를 하면서 이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중앙 분리대의 철기둥이 이제 날아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운전석으로 이게 들이닥치게 되면서 60대 운전자가 당시 이제 그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소방당국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운전기사가 심정지 상태에서 이 이송을 했는데 이제 사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밝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운전하고 있는데 웬 철기둥이 날아와요? 중앙분리대가 날아왔다는 겁니다. 저 무거운 철기둥이 대체 어떻게 택시로 날아왔던 걸까요? 경찰과 목격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중앙 분리대를 받아가지고 기둥이 날아가서 반대편을 때린 거예요. 그 중앙 분리대를 만들어 놓은 그 철기둥이요. 속된 말로 1초 정도 차이 났으면 안 돌아가시는 건데. 그 파편이 그냥 짜자는 게 아니라 예. 기둥이에요. 가늘의 기둥. 운전석 창문을 뚫고 들어왔어요. 단독사고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택시가 멀리 있어서 발견을 못했어요. 제가 한참 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사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고가 먼저 발생을 했고 그에 따른 2차 사고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먼저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냐면요. 반대편 차선을 달리던 흰색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요. 네. 여기서 파손된 철기둥이 택시를 덮치는 2차 사고를 낸 겁니다. 하필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 파손된 철기둥이 날아가면서 택시를 덮쳤는데 이 사고를 낸 흰색 승용차는요. 충돌 직후에 엄청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와 동승자가 스스로 빠져나와서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요. 이 중앙분리대의 철기둥이 튕겨져 나가면서 반대편을 달리던 택시 기사님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목격자들도 이 반대편 택시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요.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또 그만큼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 중앙분리대를 누군가 운전하던 차가 들이받았고 그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그게 날아와서 맞은편 차선에서 아무 예측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고 해도 저걸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정말 황당하고 황망한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1차 사고, 그 흰색 승용차는 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을까? 나중에 빠져나왔다고 했잖아요. 사고를 낸 운전자를 알고 봤더니 06년생이라고 합니다. 아직 10대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반대편에서 철기둥이 날아갈 경우에는 저도 운전을 오래 했지만은 저거를 피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1차 사고를 낸 사람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차 렌트카였었는데 그 승용차 운전자가 2006년생, 만으로 19세기죠. 예. 더군다나 술은 먹지는 않았지만 무면허 운전자예요. 그렇지, 19살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렌트카에서 차량을 빌릴 때 무면허를 안 빌려주니까 친구 명의로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저렇게 사고를 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 이름으로 렌트카 빌려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근데 하필 그 중앙분리대가 날아가서. 자, 그러면 저건 택시기사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10대 운전자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책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0대 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그게 기둥이 날아가서 택시 운전자가 사망할 줄은 예상은 못했겠죠. 그렇지만은 일단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데 대한 큰 과실이고 더군다나 무면허 운전 상태였고요. 이렇게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음으로 인해서 그게 날아가서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한 그런 인과관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2차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분리대라는 게 중앙선 침범해서 큰 사고 안 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그 기둥이 맞은편에서 날아오는 그 다른 어떤 차에게도 2차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중앙분리대를 그렇게 허술하게 만드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이 10대 청소년이 재판을 간다면 그 부분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책임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 도로공사라든지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서. 그런데 사실 이 중앙분리대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충돌 속도가 예를 들어서 뭐 100km로 달리다가 들이받았다라고 한다면은 통상적인 경고함을 유지를 하더라도 이게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돌 당시의 속도라든지 충격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도로관리 주체의 책임도 뭐 경우에 따라서 인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중앙분리대 관련된 사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아예 뚫고 지나갔대요. 서울의 한 도로에서 차가요 중앙분리대를 뚫고 지나가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초 이 새벽 1시 반쯤이었는데요. 당시 서울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흰색 SUV 차량이 저렇게 달려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요. 맞은편 차선으로 날아가서 전도가 됩니다. 잠시 뒤 조수석 문이 하늘을 향해서 열리고 지금 운전자로 보이는 남성이 폴짝 뛰어내렸거든요. 네. 사고가 컸던 탓인지 비틀비틀 거리다가 안전한 인도 쪽으로 피신을 했고 잠시 뒤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운전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다쳐서 병원에 갔나 싶었는데 뭔가 이상한데요. 경찰은 곧바로 운전자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저 운전자가 어떤 상태인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저 중앙분리대 아까도 맞은편에 오던 차가 M1 차량이 피해를 당했잖아요. 저 때 만약에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있었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운전자는 왜 저랬을까요? 전복된 차에서 멀쩡하게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서는 도망을 갑니다. 경찰이 이 남성 찾아낸 곳 다름 아닌 터널 안까지 쫓아가서였습니다. CCTV를 실시간으로 다 확인이 가능해서 그 운전자 동선이랑 인상착의 파악을 빨리 해서 무지개 터널 안에 있을 것 같아서 가봤더니 이제 계셔서 이제 검거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인정하지 않았는데 계속 추궁해 보니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자, 뭘 인정을 안 하다가 나중에 인정을 한 겁니까? 방금 보셨다시피 경찰이 오기 전에 이제 차량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갔는데 그 경찰도 요새는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보여요, 저렇게. 그렇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인근 터널 안에서 이제 운전자를 이제 만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더니 사고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발뺌을 하더랍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CCTV를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본인이 운전자가 맞다라고 시인을 했고요. 다들 뭐 예상을 하셨다시피 이 운전자 당시 음주 상태였습니다. 음주 상태였고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라고 하는데 음주 사고 이후에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경찰이 CCTV로 이제 추적이 가능한 만큼 절대 음주 사고 내세는 안 되실 것 같습니다.